안녕하세요. 불합격 금지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기간 및 수급 상한액과 하한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라고도 해요. 단순히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재취업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퇴직만으로 부족하며 다음과 같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 불황이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을 때 고용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근로자가 해야 될 것은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함께 볼게요.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라고 그랬죠. 자격 요건과 수급 기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불이익이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신청 조건을 보면은 자격 조건을 보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돼야 됩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의 180일은 실근무일 기준입니다. 휴직이나 무급휴가는 제외되니까 참조하세요. 주 5일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약 36주 이상 근무해야 인정이 되는 겁니다. 비자발적 퇴사여야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자발적 퇴사라고 그러죠. 이럴 때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근고사직 계약, 근고사직 또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입니다. 여기 붙여서 내요. 그죠?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임금 체불 또는 부당한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입니다. 단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질병, 육아, 이사 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이런 예외일 때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자 지원금이 아니라고 그랬죠.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온라인 강의는 취업특 강의 등은 구직 외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는 구직 활동으로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기본 수급 일수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1년 미만은 120일, 그리고 10년 이상은 240일입니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150일, 3년에서 5년은 210일, 10년 이상은 270일에 대한 실업급여, 다시 말씀드리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일수 산정 기준은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수급기간이 증가하죠. 이 수급자는 이 기간 동안에 4주의 1회 이상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4주의 1회 이상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게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회차와 4회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4회차 같은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 출석을 하는 게 필수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센터에서 미리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제출 가능하다고 문자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직 확인서와 상실 신고서 제출은 대부분 사업주가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누락되어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퇴직한 이후에 고용센터에 찾아갔을 때 이 이직 확인서와 상실 신고서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서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 일주일 후 정도에 직접 회사에 직장에 확인을 해서 이직 확인서와 상실 신고서가 잘 제출되었는지 체크를 하고 고용센터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구직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력서하고 상세한 내용을 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등록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24 홈페이지에 들어가려면은 당연히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회원가입부터 먼저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먼저 하고, 구직 신청을 한다는 것은 이력서를 자기의 정보를 다 입력하고 거기에 이력서를 작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두고 난 다음에 고용센터에 가는데 고용센터 가기 전에 이직 확인서와 상실 신고서가 다니던 직장에서 잘 제출되었는지 먼저 회사에다가 직장에다가 확인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잘 되었다면은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 후에 직접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직원에게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 특강을 반드시 수강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인정 1회 구직활동 보고 4주 단위로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내용을 제출하고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다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여기서 실업 상태를 인정받는 날을 실업인정 당일을 지정을 해줍니다. 고용센터에서 이때 구직 외 활동으로 취업특강이나 또는 구직 활동으로 이력서 제출했던 것과 면접을 봤던 증빙 자료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실업인정 당일날 하루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올해 실업급여 일일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60%인데 모든 각 사람들의 평균 임금이 다르죠. 그래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하한액은 64,192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차이가 꽤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죠? 그 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루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라면은 실업급여는 상한액이 적용돼 가지고 66,000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평균에 그 평균 임금이 10만원이면은 이 실업급여는 6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6,000원의 수급일수 28일이면은 28을 곱해서 이 금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원칙적으로 수급이 불가합니다. 구직활동이 없는 경우 실업인정 불가하고 직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일은 정해진 하루라고 그랬죠. 그 하루가 만약에 해외에서 체류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인정 신청일 당일에는 항상 국내에 있을 것을 강추드립니다. 수급 중 근로소득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신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용센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권리입니다. 우리들의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하면 받는 돈이 아니라고 했죠. 일정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기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퇴직 후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자격 확인과 수급일 계산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불합격 금지였습니다.